무슨 소리야, 주문한 생수. 도대체 어디서 이런 식으로 전화해? 난 이제 네 와이프가 아니야. 전화를 끊자마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또 시작이다. 이혼한 지 이제 석 달째인데 취한 목소리로 전화해서 아내 행세를 요구하는 그 뻔뻔함. 내가 평생 저런 남자와 살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알록달록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와인 한 잔을 홀짝이며 과거를 돌이켜봤죠. 내 삶은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기 시작했을까? 부족함 없이 자란 외동딸. 부모님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이란 없다고 믿었던 26살의 순진한 민지. 그런 내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세훈이는 겉보기엔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중한 태도와 따뜻한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명품은커녕 백화점 옷 한 벌 없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한 카네이션 한 송이가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세훈이가 첫 데이트에서 말했던 게 생생해요. 차 한 잔 마시며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순간. 돈은 없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야. 내가 가진 건 적지만 모두 너에게 줄 수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마치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버지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살짝 들은 말로는 아버지가 세훈이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감을 느꼈다고 해요. 근데 당시엔 그게 아버지의 과한 간섭처럼만 여겨졌어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지야, 그 사람 정말 좋니? 뭔가 눈빛이 불안정해 보이던데.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았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내 행복을 막는다고 생각했죠. 어리석게도 그때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세훈이의 집안, 직업, 성격 모든 면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반항심이 더 커졌어요. 결국 부모님 뜻을 무시하고 결혼을 강행했죠. 웨딩홀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언제든 힘들면 돌아오렴. 아빠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어. 당시엔 그 말이 웃겼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결혼을 앞둔 신부에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예언과도 같았어요. 와인 한 모금을 더 삼키며 쓰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죠. 내 앞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결혼식은 화려했어요. 친정의 지원으로 호텔 웨딩홀에서 성대하게 치러진 결혼식. 하얀 드레스를 입고 꿈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았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정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세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부모님이 이 동네에 집을 구했다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피곤해서 그런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생활비를 어떻게 분담할지 이야기할 때였어요. 세훈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네 부모님이 집은 마련해줬으니 이제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내는 게 맞지 않아? 이상했지만 받아들였어요. 내 월급의 70%가 생활비로 나갔고 세훈이는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시부모님께 드린다며 매달 빠듯하게 지냈죠.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효도하는 모습이 오히려 미덕으로 보였으니까요. 그해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날이었어요. 친정에 놀러 갔다가 어머니가 건네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용돈이라며 슬쩍 주신 거였죠. 집에 돌아와 세훈이에게 보여주며 기뻐했어요. 어머니가 용돈 주셨어. 우리 이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밝아지더니
봉투를 확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오, 이거 진짜 잘 됐다. 마침 시댁에 돈을 좀 보내야 했는데. 말문이 막혔죠. 내 용돈인데 나와 상의도 없이 시댁에 보내겠다니.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일까? 그러다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였어요. 기쁨에 들떠서 세훈이에게 알렸죠. 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일 그만두겠다고? 당황스러웠어요. 아이를 위해 잠시 쉬고 싶다는 말을 꺼내자 폭발했죠. 그럼 누가 우리 부모님 부양해? 넌 친정이 든든하니까 좋겠다. 나는 부모님 책임져야 하는데. 그날 밤 눈물을 삼키며 누워있을 때 깨달았어요. 세훈이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배경, 내 부모님의 경제력을 원했던 거였구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세훈이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친정에 가서 돈을 달라고 조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했고 내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면 꼬박꼬박 확인했습니다. 마치 지갑 관리인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수출이 막히면서 회사가 위험해졌다는 거였죠. 걱정되는 마음에 세훈이에게 털어놓았는데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야, 진짜?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너네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버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부모님이 걱정돼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죠. 그날 저녁 전화통화하는 세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에 돈을 좀 적게 보낼 것 같아. 왜냐면 장인어른 사업이 망했대. 그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망한 게 아니라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벌써 망했다고 단정 짓고 있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내 부모님의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은 1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의 아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는 어떤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될까?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인데 세훈이의 마음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사업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훈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그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 또 못 받아? 장모님한테 돈 좀 달라고 해봐. 분노가 치밀었죠. 내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신데 그의 걱정은 고작 생활비뿐이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데 그게 먼저야? 병문안도 안 갈 거야? 세훈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뭐, 내가 가면 뭐가 달라지는데? 솔직히 지금 우리 상황이 더 급하잖아. 그날 밤 병원 의자에 홀로 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결혼 1년 만에 모든 환상이 깨졌어요. 세훈이는 제 부모님의 지갑만 바라보고 결혼한 거였죠. 돈이 끊기자 사람도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세훈이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세훈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마누라. 돈도 없으면서 비싼 것만 찾는 여자.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귀가 멍멍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눈빛은 공허하고 어깨는 축 처진 모습. 이게 정말 나일까? 늘 당당하고 밝았던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뱃속의 아이였습니다. 세훈이는 아이에 대해 어떤 마음도 보이지 않았지만 법적으론 친권 문제가 복잡했죠. 용기를 내어 세훈이에게 이혼을 이야기했어요.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 집안도 망했는데 뭐. 근데 조건이 있어. 아파트 반 주면 아이는 내가 가져.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삼다니. 그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었죠. 하지만 아이를 지키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날 세훈이의 표정에선 미안함이나 후회의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에게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거래였다는 걸. 아버지는 회복 중이셨고 병상에서 이혼 소식을 들으셨을 때 한숨만 내쉬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아빠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 선택이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았어요. 아버지께 더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훈이에게 넘겨준 아파트 지분 대신 부모님 집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뱃속의 아이는 6달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민지야, 정말 괜찮은 거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일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제 제 인생은 저와 아이 둘뿐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혼녀, 싱글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세훈이와의 삶보다는 나을 거라 믿었습니다. 새벽에 홀로 창가에 앉아 뱃속 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준이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돈이 많지 않아도 사랑만큼은 듬뿍 줄 수 있어.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것 같았죠.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준이가 태어났습니다. 10달을 기다려 만난 아들은 생각보다 작고 여렸어요. 손가락 하나하나가 너무나 작아서 만질 때마다 조심스러웠죠. 분만실에서 처음 준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세훈이는 출산 소식을 들었지만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죠. 아들이래? 잘 됐네. 근데 양육비는 기대하지 마. 읽자마자 지워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부모님이 함께 있어주셔서 큰 힘이 됐어요. 아버지는 손주를 보시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준이, 할아버지가 든든하게 지켜줄게. 그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출산 휴가가 끝나고 복직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이해해 주었고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줬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준이의 작은 얼굴에 키스하고 저녁에 돌아와 안아주는 일상.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준이가 100일이 되던 날 친구들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날따라 준이가 방긋방긋 웃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친구 하나가 살짝 물었습니다. 세훈이 연락은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양육비도 안 보내고 연락도 끊겼어. 그게 더 편해. 친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너 혼자서 잘 이겨내고 있잖아. 정말 대단해.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맞아요. 나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었죠. 세훈이가 없는 삶이 오히려 평온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비난이나 무시를 견딜 필요가 없다는 건 정말 큰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주니까 첫 돌을 맞았어요. 아버지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고 저도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준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다가 혹시 모를 일이 있을까 싶어 받았죠.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지야. 순간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훈이었어요. 1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 약간 술 취한 듯 했지만 분명 그였죠. 뭐 때문에 전화한 거야? 가능한 한 차갑게 물었어요.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우린 이미 끝났잖아. 세훈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먹이는 듯 했어요. 제발, 딱 한 번만. 준이도 보고 싶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거야? 준이가 첫 돌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세훈이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사정이 있었어. 내가 큰 돈을 잃었어.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훈이가 갑자기 연락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터. 직감적으로 그것이 돈과 관련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무슨 일인데? 그가 이혼 후 주식에 빠졌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지분으로 받은 돈을 모두 투자했고 처음엔 잘 되는 듯 했지만 결국 폭락해서 전 재산을 잃었대요. 이제 살 곳도 없고 빚만 남았다고 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아팠어요. 아니, 아프다기보다는 씁쓸했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 패턴이 보였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는 그 습관. 세훈이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민지야, 너랑 준이랑 다시 살고 싶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세훈이의 말이 공중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우리 가족으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때는 그 말을 듣고 싶어 몇 날 몇 밤을 울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작게 피식거리다가 점점 크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세훈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웃어? 내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어요. 재밌어서 웃는 거야. 내가 모든 걸 잃었을 때만 가족이 생각나는 게 정말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아? 세훈이가 다급하게 말했죠. 아니야, 진심이야. 내가 정말 많이 반성했어. 준이도 보고 싶고.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아들 이름도 입에 담지 마.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도 내가 져.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내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예전의 민지라면 흔들렸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어제 늦게 누구랑 통화한 거니? 왠지 목소리가 커지길래.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내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했구나. 그 사람 정말 뻔뻔하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데스크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민지님, 로비에 손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설마 하는 마음에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훈이가 서 있었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예전의 자신감 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필요 없었어. 할 말 없어. 세훈이가 쫓아오며 말했어요. 민지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얼마나 너랑 준이를 사랑하는지.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쳐다보고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해? 너한테 사랑은 그저 이용하는 거였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근데 지금은 진짜 절박해. 갈 데가 없어. 그제서야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았어요. 집이 필요한 거였죠. 돈이 필요한 거였어요. 준이도 저도 아닌 그저 편안한 생활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경비실에 전화할까? 아니면 스스로 나갈래? 세훈이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달까요? 그날 저녁 준이를 안고 그동안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세훈이와의 결혼, 이혼, 그리고 오늘의 만남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준이가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만지며 방긋 웃었어요. 그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조건 없이, 계산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행복한 이 감정. 세훈이는 결코 알지 못했던 진짜 사랑의 의미를 준이가 매일 가르쳐주고 있었죠.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오늘 아버지가 연락받았대. 놀라서 물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세훈이가 아버지 회사로 찾아갔다더라.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직장까지 찾아온 게 부족해 이제는 아버지까지 찾아갔다니.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쓰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세훈이를 쫓아냈다고 해요. 세훈이가 무릎까지 꿇으며 투자금을 요청했대요. 상황이 정말 절박하다며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고 애원했다네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놈아, 쓰레기는 재활용이라도 하지. 넌 그냥 쓰레기야. 그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아버지다운 표현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시지만 정의롭지 못한 일에는 단호하신 분이니까요. 그날 밤 준이를 재우고 아버지 방으로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책을 읽고 계셨죠. 아버지, 오늘 세훈이 만나셨다면서요? 아버지가 책을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더구나. 내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돈만 달라니. 마음이 아팠어요. 세훈이가 끝까지 돈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 봤죠? 아버지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니다. 누구나 실수는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너는 잘하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제 편이셨어요. 처음부터요. 그날 이후로 세훈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어떤 뉴스도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더 좋았죠. 이제 저와 준이의 새 삶을 시작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준이가 두 돌을 맞이했습니다. 말도 제법 하고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이는 나이였죠. 저는 직장에서 승진도 했고 부모님의 사업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지야, 재혼 생각은 없어?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생각 없어. 준이 키우기도 바쁜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너무 닫혀있지 마. 세상엔 좋은 남자도 많아. 세훈이 같은 놈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생각해보게 됐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닫아버린 건 아닐까?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차단한 건 아닐까? 준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저도 조금씩 시간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했고 사람들도 더 많이 만났어요. 세훈이와의 기억은 점점 흐려져 갔죠.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어제 남자분이 오셔서 준이를 찾으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순간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세훈이었을까요? 준이를 데려가려고 한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데려가진 않으셨죠?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요. 민지 씨가 미리 말씀해 두셔서 준이는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멀리서 잠깐 봤을 뿐이에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세훈이가 왜 갑자기 준이를 찾아온 걸까요? 정말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생긴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법적으로 면접 교섭권이 있으니 완전히 막을 순 없을 거다. 하지만 내가 단독 친권자니까 준이의 보호는 내 책임이야.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죠.
혹시 양육비라도 요구하려는 걸까?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냈으면서. 그 생각에 화가 치밀었어요. 세훈이는 지금까지 양육비 한 번 보내지 않았고 준이에게 관심도 없었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무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건지. 다음 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현재로서는 김 씨가 친권과 양육권 모두 가지고 계시고 전 배우자가 양육비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가 면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만남이 허용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이가 세훈이를 만난다고? 그게 과연 준이에게 좋을까요? 변호사가 이어서 말했어요. 변호사가 제 고민을 눈치챈 듯 다정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법원은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면접 교섭이 허용되더라도 제3자가 동석한 상태에서의 만남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됐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준이가 세훈이를 만나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아빠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될까?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 그날 밤 준이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작고 순수한 얼굴, 세훈이를 닮은 눈매. 준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세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세훈이가 발을 넣어 막았어요. 제발, 오늘은 화내지 말고 들어봐. 준이 얘기야.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준이는 이미 어린이집에 갔다고 알려줬죠. 세훈이가 거실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내가 많이 반성했어. 그동안 준이한테도 너한테도 못난 아빠, 못난 남편이었어. 그의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훈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준이를 만나게 해줬으면 해. 정기적으로.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는 거야? 양육비 한 번 낸 적도 없으면서. 세훈이가 머리를 숙였어요. 미안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양육비도 정기적으로 보낼게. 냉소적으로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돈으로? 아버지한테 투자금 얻으려다 실패했잖아. 세훈이의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일을 새로 시작했어.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이야.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법적으로 그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준이에게도 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었고요. 조건이 있어. 첫째, 양육비는 매달 정확하게 송금할 것. 둘째, 만남은 처음엔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가능해. 셋째, 준이에게 혼란스러운 말 절대 하지 마. 세훈이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모든 조건 다 지킬게. 그렇게 세훈이는 다시 우리 삶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준이를 만났어요. 준이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세훈이가 가져온 장난감에 금세 마음을 열었죠. 약속대로 세훈이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왔고 준이를 대할 때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을 보였어요. 변화된 모습에 저도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세훈이가 준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망설였지만 그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돌아온 준이는 신나게 떠들었어요. 엄마, 아빠랑 롤러코스터도 타고 솜사탕도 먹었어요. 준이의 행복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게 맞는 방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이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필요한 것일지도요. 세훈이와 저도 조금씩 대화가 늘어갔습니다.
과거의 일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준이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날 세훈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민지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진심 어린 사과에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 하지만 준이를 위해 앞으로 잘 지냈으면 해. 어느덧 준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소심했던 아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의견도 당당히 말하는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세훈이도 꾸준히 약속을 지키며 준이의 아빠 역할을 해나갔죠. 양육비도 빠짐없이 보내왔고 주말마다 준이를 데리고 나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훈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만남을 요청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지야, 나 지방으로 발령받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잘 유지해온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어요. 얼마나 멀어? 준이는 어떻게 볼 생각이야? 세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부산이야. 서울까지 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세훈이가 준이와 떨어지게 되어 아쉬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우리만의 삶을 더 단단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세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야, 사실 할 말이 더 있어. 그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긴장됐어요. 무슨 일인데? 세훈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새 사람을 만났어. 결혼할 것 같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질투가 아니라 준이가 받을 충격이 걱정됐습니다. 이제 막 아빠라는 존재에 익숙해질 때 또 다른 변화라니. 준이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세훈이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하게 말할 거야. 아빠가 멀리 살게 됐지만 여전히 준이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새 엄마가 생기더라도 민지가 준이의 진짜 엄마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할 거야. 의외의 성숙한 대답에 약간 놀랐습니다. 세훈이도 많이 변한 걸까요? 그럼 양육비는 어떻게 할 거야? 세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처럼 계속 보낼 거야.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날 집으로 돌아와 준이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를 이해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다음 주말 세훈이가 준이를 만나러 왔을 때 셋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훈이가 준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설명했습니다. 준이야, 아빠가 이제 멀리 살게 됐어. 부산이라는 곳인데 기차 타고 3시간 걸리는 곳이야. 그래서 매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준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아빠 안 볼 거야? 세훈이가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꼭 볼 거야. 그리고 전화도 자주 할 거고. 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약속? 세훈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세훈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의 그였다면 이렇게 진심으로 준이를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훈이가 부산으로 내려간 후 우리의 일상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세훈이가 올라와 준이를 만났고 영상통화도 자주 했어요. 준이는 그런 관계에 점차 적응해 갔죠. 몇 달 후 세훈이의 결혼식에 준이만 보냈습니다. 물론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준이가 아빠의 결혼식에서 꽃가루를 뿌리는 모습이 어쩐지 감동적이었어요. 새 엄마가 준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이를 재우며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아빠의 새 가족들은? 준이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새 엄마도 착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준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도 준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시간이 흘러 저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준이의 유치원 선생님 소개로 알게 된 남자였어요. 따뜻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죠.
준이도 금세 그와 친해졌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민지 씨, 우리 정식으로 만나볼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생겼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아픔을 지나 이제야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세훈이와의 결혼은 실패였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준이와 깨달음은 제 인생의 보물이 됐습니다. 때론 잘못된 선택이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는 법이죠. 어머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는 걸요. 준이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픔을 이겨낸 자리에 더 단단한 행복이 자라나고 있으니까요. 창밖의 달빛이 따스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준이와 저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